지금 이 순간 잠시 멈춰 보세요. 당신이 이 영상을 클릭한 이유는 우연이 아닙니다. 바쁜 하루 속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끌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끌림은 외부의 소음이 아니라 당신 안쪽에서 조용히 울린 신호입니다. 손바닥을 떠올려 보세요. 아주 희미할 수도 있는 초승달 모양의 선, 대부분의 사람은 그것을 그냥 지나칩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직감은 오래전부터 이 표식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2026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또 하나의 숫자로 부를 것입니다. 새로운 일정, 새로운 목표, 새로운 걱정,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아 보이겠지요. 그러나 감각이 열린 영혼들에게 2026년은 결이 다릅니다. 이 시기는 선택의 해입니다. 빛을 지닌 사람에게는 방향이 요구되고 무의식적으로 살아온 에너지는 더 이상 숨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느껴온 설명되지 않는 피로, 사람과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감정의 파동, 그 모든 조각이 이제 하나의 질문으로 모입니다. 왜 나는 특정 공간에서 유독 지치고 왜 어떤 장소에서는 숨이 막히는가? 이 질문은 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감각이 아직 살아있다는 신호입니다. 초승달의 표식은 장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신기입니다. 미세한 변화 감정의 결 우주의 리듬을 받아들이는 통로, 그리고 바로 그 능력 때문에 다가오는 시간은 당신에게 더 조심스러워야 할 이유를 줍니다. 이 이야기는 공포를 주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위축시키려는 목적도 아닙니다. 지금부터 전해질 내용은 보호에 관한 지도이며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어디를 피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안내입니다. 편안히 앉으세요. 호흡을. 한번 고르고 이 말을 마음으로 들어보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경고는 당신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택된 감각을 존중하기 때문에 전해집니다. 지금 이 연결을 느끼며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다음 이야기는 이 흐름 위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당신의 감각이 준비되었는지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질문이 가볍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이미 천문을 통과한 것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부드럽게 이동해 봅시다. 서두르지 말고 이 감각을 유지하세요. 이 흐름은 당신을 해치지 않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열립니다. 지금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천천히 방금 느낀 그 미묘한 긴장감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왜 2026년이 특별한지 이야기해야 합니다. 숫자 하나가 어떻게 이렇게 강한 반응을 불러오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면 당신의 감각은 더 또렷해질 것입니다. 이 해는 임의로 중요해진 것이 아닙니다. 고대의 기록과 현대의 관측이 같은 지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대와 언어가 달라도 공통된 신호는 하나입니다. 큰 정화의 파동이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파괴를 예언하는 장면도 아닙니다. 오히려 축적된 에너지가 더 이상 눌려있지 못하는 시점에 대한 설명입니다. 오래 쌓인 감정, 해결되지 않은 집단적 상처, 외면된 진실들이 한꺼번에 수면 위로 올라오는 과정입니다. 지구의 에너지는 항상 움직여 왔습니다. 하지만 2026년은 그 속도가 달라집니다. 느리게 스며들던 변화가 한순간에 가속됩니다. 마치 잔잔하던 바다가 갑자기 조류를 바꾸는 것처럼 겉으로는 큰 파도가 없어 보여도 안쪽에서는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감각이. 둔한 사람들에게 이 변화는 단지 불안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유 없는 피곤함, 연속되는 작은 사고, 사람 사이의 마찰, 그들은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지나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처럼 초승달의 감각을 지닌 사람에게 이 시기는 훨씬 직접적으로 다가옵니다. 에너지의 밀도가 변하면 당신의 내면은 즉시 반응합니다. 직감이 흐려지거나 감정이 이유 없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벌이 아닙니다. 부적합함의 증거도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더 미세한 파동을 감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최근 들어 예전보다 더 쉽게 지치지 않았나요? 사람 많은 공간에서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지 않았나요? 이 질문에 고개가 끄덕여진다면 당신은 이미 이 변화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지금 필요합니다. 아직 모든 것이 무너지기 전에 어디에서 조심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 그것이 생존이 아니라 당신의 빛을 지키는 첫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빛이 어떤 구조로 작동하는지, 왜 초승달의 표식이 중요한지 자연스럽게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흐름을 놓지 말고 이 감각을 그대로 유지한 채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제 우리는 그 표식의 본질로 더 가까이 들어갑니다. 손바닥의 초승달은 상징이 아니라 기능입니다. 장식처럼 존재하는 선이 아니라 끊임없이 작동하는 감각의 구조입니다. 이 표식은 당신을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월함을 증명하기 위한 신호도 아닙니다. 그것은 연결을 위해 존재합니다. 보이지 않는 흐름말로, 설명되지 않는 변화,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는 미묘한 진실을 감지하기 위한 통로입니다. 당신은 아마 이런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장소에 들어서자마자 이유 없이 마음이 가라앉거나, 반대로 설명할 수 없는 평온함이 밀려오는 순간, 사람의 말보다 표정 침묵 속에 담긴 감정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긴장을 먼저 알아차리는 감각. 초승달의 에너지는 직선이 아닙니다. 달의 주기처럼 순환합니다. 차오르고 머물고 사라졌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당신의 감정은 때때로 변덕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안정이 아니라 주기를 인식하는 능력입니다. 문제는 2026년에 이 안테나가 과부에 노출된다는 점입니다. 수신 능력이 뛰어난 장치는 잡음에도 취약합니다. 빛을 받아들이도록 설계된 구조는 왜곡된 파동도 함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혼란의 주파수가 증폭됩니다. 두려움, 집단적 불안, 억눌린 분노와 탐욕, 그 모든 것이 특정 장소에서 집중적으로 방출됩니다. 당신의 초승달은 그것을 구분하지 못한 채 먼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설명 없이 지칠 수 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에너지가 소모된 느낌, 결정이 흐려지고 내면의 목소리가 희미해지는 순간, 이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관리되지 않은 감각의 결과입니다. 안테나는 조율이 필요합니다. 언제 열고 언제 닫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당신의 능력을 부정하기 위함이 아니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이 안테나를 가장 먼저 교란하는 장소들, 겉보기에는 평범하지만 가장 빠르게 당신을 흐리게 만드는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지금의 집중을 그대로 유지하세요. 이 연결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첫 번째 경계 지점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이 장소들은 멀리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익숙해서 위험하게 느껴지지 않는 곳들입니다. 고대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이곳은 현실이 아닌 환영이 지배하는 영역입니다. 오늘날의 말로 바꾸면 극단적으로 디지털화된 환경, 끊임없는 자극과 연결로 정의되는 공간입니다. 당신은 이미 떠올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거대한 도심, 밤낮 없이 깜박이는 전광판, 사람보다 화면이 더 많은 거리, 모든 것이 빠르고 모든 것이 요구하며 잠시도 멈추지 않는 곳. 이 공간의 위험은 소음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위험은 보이지 않는 파동에 있습니다. 끊임없이 방출되는 인공신호, 자연의 리듬과 완전히 분리된 시간 감각, 낮과 밤의 경계가 흐려진 채 인위적으로 연장된 각성 상태. 초승달의 감각은 유기적인 주기에 반응합니다. 달이 차고 기우는 흐름, 숨이 들고 나는 리듬, 몸과 감정이 함께 쉬어가는 순환. 하지만 이 디지털 영역에서는 그 순환이 강제로 끊깁니다. 당신의 안테나는 진실을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진실보다 자극이 먼저 도착합니다. 정보는 넘치지만 의미는 분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공간에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마음이 텅 빈 느낌,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투명해진 것 같은 고립감, 집중이 흩어지고
아이디어가 말라가는 경험, 가장 불편한 감각은 이것입니다. 수많은 시선 속에 노출되어 있는데 아무도 당신을 보지 않는 느낌, 이것은 망상이 아닙니다. 당신의 감각이 왜곡된 환경을 인식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2026년에는 이 영향이 더 빠르고 강해집니다. 잠깐의 체류만으로도 회복에 긴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할 수 없이 이곳에 있어야 한다면 짧은 보호가 필요합니다. 잠시 멈추고 눈을 감고 발바닥 아래로 뿌리가 내려간다고 상상하세요. 차가운 구조물 아래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대지가 있음을 떠올리세요. 그리고 손바닥의 초승달을 가슴 가까이 가져오세요. 속으로 이렇게 말해도 좋습니다. 나는 실제에 연결되어 있다. 내 감각은 속지 않는다. 이 작은 행위는 완전한 차단은 아닙니다. 하지만 혼란 속에서 당신을 제자리로 되돌리는 기준점이 됩니다. 이제 숨을 한번 고르세요. 왜냐하면 다음 경계는 훨씬 오래된 기억을 품고 있고 당신의 공감 능력을 직접 건드리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흐름을 유지한 채 자연스럽게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경계로 이동합니다. 이곳은 현대적인 소음으로 가려져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장소들입니다. 이 장소들은 땅이 기억을 잃지 못한 곳입니다. 오랜 시간 축적된 집단적 고통이 흔적처럼 남아있는 공간입니다. 전쟁이 지나간 들판, 수많은 생명이 끊어진 경계선, 억울함과 공포가 말로 정리되지 못한 채 공기 속에 머물러 있는 자리. 보통 사람들은 이곳을 역사라고 부릅니다. 교과서 속 이야기, 과거에 끝난 사건 하지만 초승달의 감각을 지닌 당신에게 이곳은 과거가 아닙니다. 여전히 호흡하고 있는 감정의 층입니다. 2026년에는 이 층이 깨어납니다. 시간 사이에 막이 얇아지며 정리되지 못한 에너지가 표면으로 올라옵니다. 마치 오래 덮여있던 상처가 갑자기 공기에 노출되는 것처럼 당신의 공감 능력은 이 에너지를 구경하지 않습니다. 그저 통과시키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몸으로, 감정으로, 이유 없이.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슬픔, 설명되지 않는 눈물, 그 장소와 무관해 보이는 기억이 갑자기 떠오르는 경험, 당신은 스스로를 탓할지도 모릅니다.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 왜 견디지 못할까? 하지만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부하입니다. 이곳의 에너지는 한 사람의 신경계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겁습니다. 특히 초승달의 안테나는 이 고통을 중화하지 못한 채 그대로 흡수하려는 성질을 가집니다. 증상은 분명합니다. 잠에서 깨어났는데도 몸이 쉬지 못한 느낌, 꿈과 기억의 경계가 흐려짐, 따뜻한 날씨에도 등 뒤로 식은 기운이 흐르는 감각. 만약 우연히 이런 장소에 머물게 된다면 즉각적인 방출이 필요합니다. 가까운 나무, 흐르는 물, 살아있는 요소를 찾으세요. 초승달이 있는 손을 그 대상에 대고 속으로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이 고통은 내 것이 아니다. 나는 그것을 들고 갈 의무가 없다. 이 말은 주문이 아닙니다. 경계 선언입니다. 여기에 오래 머물 필요는 없습니다. 용기를 증명할 이유도 없습니다. 떠나는 것이 회피가 아니라 지혜가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경계로 이어집니다. 겉으로는 아주 평범해 보이지만 사람의 가치를 서서히 마모시키는 공간, 당신의 빛을 다른 방식으로 흐리게 만드는 곳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해 봅시다. 이제 세 번째 경계로 이동합니다. 이곳은 특별한 사건이나 비극의 흔적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일상적이어서 사람들이 경계를 풀어버리는 공간입니다. 이 장소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항상 무엇인가가 부족하다는 감정을 자극합니다. 더 가져야 한다, 더 비교해야 한다, 더 증명해야 한다. 이 에너지가 공기처럼 흐르는 곳입니다. 대형 쇼핑 공간, 끝없이 스크롤되는 판매 화면, 사람들이 서로를 가격과 성과로 바라보는 환경. 겉으로는 활기차 보이지만 그 안쪽에는 조급함이 깔려 있습니다. 초승달의 감각은 본래 풍요의 주파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미 충분하다는 감각 가치는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서 흐른다는 인식 창조는 경쟁이 아니라 표현이라는 이하에, 그러나 소비의 공간은 정반대의 신호를 보냅니다. 지금의 나는 부족하다, 더 소유해야 안전하다, 뒤처지면 사라진다. 이 주파수는 조용히 스며듭니다. 처음에는 작은 비교로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의 성과, 다른 삶의 속도. 그러다 어느 순간 당신의 안에서 목소리가 바뀝니다. 왜 나는 이만큼밖에 못했을까? 내 감각이 정말 가치가 있을까? 이 질문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이 공간이 심어놓은 잔향입니다. 2026년에는 이 영향이 더 직접적으로 작동합니다. 초승달의 안테나는 이 결핍의 파동을 증폭해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창의력이 막히고 아이디어가 평가의 언어로 변합니다. 갑작스러운 소비 충동, 설명되지 않는 초조함, 무언가를 사야만 마음이 진정될 것 같은 착각. 이것은 욕망이 아니라 에너지 불균형의 신호입니다. 이 공간을 지나야 한다면 주권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들어가기 전 초승달이 있는 손을 배꼽 위에 가볍게 올려보세요.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정리하세요. 나는 이미 충분하다. 내 가치는 흐르고 있다. 타인의 결핍은 나의 기준이 아니다. 이 선언은 세상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중심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나올 때 당신은 빼앗기지 않은 채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경계로 이동합니다. 빛의 언어를 사용하지만 가장 교묘하게 에너지를 흐트러뜨리는 장소, 겉과 속이 다른 공간으로 자연스럽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경계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가장 혼란을 주는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겉모습이 안전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언어, 빛, 사랑, 치유, 각성 같은 단어들이 이 공간에서는 장식처럼 사용됩니다. 이 장소들은 영혼을 해방시키기보다 의존하게 만듭니다. 질문을 허용하는 대신 복종을 요구합니다. 내면의 연결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외부의 권위를 중심에 둡니다.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 모든 답을 알고 있는 듯한 태도, 비판을 불신으로 몰아가는 분위기. 처음에는 따뜻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환영받는 감각, 어딘가에 속했다는 안도감. 하지만 초승달의 감각은 여기서 미묘한 불편함을 느낍니다. 말은 밝은데, 에너지는 무겁고, 웃음은 많은데 호흡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신호입니다. 진짜 빛은 긴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 다른 누군가를 작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2026년에는 이런 공간의 균열이 드러납니다. 겉으로 유지되던 가면이 벗겨지고 안쪽의 욕망과 통제가 더 강한 파동으로 방출됩니다. 초승달의 안테나는 이 왜곡된 신호를 빛으로 오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란이 생깁니다. 느낌은 불편한데 머리는 합리화합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걸까? 내 의심이 문제일까? 이 질문은 위험합니다. 당신의 감각을 의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공간에 오래 머물면 에너지가 빠져나갑니다. 이상하게 고양된 기분 뒤에 공허함이 남습니다. 자기 판단이 흐려지고 지도자나 집단의 말이 내면의 소리보다 커집니다. 보호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말을 듣기 전에 느낌을 먼저 확인하세요. 초승달이 있는 손을 아랫배에 가볍게 얹고 잠시 눈을 감아보세요. 이 공간은 나를 확장시키는가 아니면 조건을 붙이는가? 몸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수축되는 느낌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설명할 필요도 설득할 의무도 없습니다. 떠나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당신의 주권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마지막 경계로 이동합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장소보다 훨씬 가까이 있는 곳,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는, 그러나 가장 강력한 장소로 조용히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경계에 도착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와 결이 다르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멀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행기가 필요하지도 지도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이 경계는 당신의 기억 안에 있습니다. 어쩌면 오래전에 살던 집일 수 있습니다.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거리, 한때 꿈을 품었지만
결국 무너졌던 장소, 또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앉아있는 이 방일 수도 있습니다. 2026년의 정화는 외부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해는 개인의 시간선도 함께 흔듭니다. 정리되지 않은 감정, 완전히 소화되지 않은 상처 마음속 깊은 곳에 봉인해 두었던 장면들이 에너지로 다시 활성화됩니다. 초승달의 감각을 지닌 당신은 본능적으로 치유하려 합니다.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흡수하고 변형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큰 취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자신의 상처가 남아있는 장소로 돌아가는 것은 용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그것이 무의식적인 자기 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공간에는 이미 당신의 옛 감정이 남아 있습니다. 두려움, 수치심, 버려졌다는 기억, 그 에너지는 벽과 공기 속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다시 들어서면 당신의 안테나는 그것을 새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이미 극복했다고 생각했던 슬픔이 다시 살아나고 한때의 무력감이 현재의 당신을 덮으려 합니다. 이때 가장 위험한 착각이 생깁니다. 나는 아직 나아지지 못했구나. 나는 여전히 그 사람인가. 하지만 이것은 후퇴가 아닙니다. 환경이 과거의 진동을 증폭시킨 결과입니다. 초승달의 영혼은 항상 이동합니다. 머무르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변화와 성장 순환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경계는 회피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시기를 분별하라는 요청입니다. 2026년에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장소로 스스로를 시험하듯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의 당신은 이미 다른 단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갈지 고민될 때 눈을 감고 그 장소를 떠올려 보세요. 가슴이 무거워지나요? 숨이 짧아지나요? 그렇다면 그것이 답입니다. 이 경고는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빛이 과거에 묶이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모든 경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디로 가야 하는가? 피해야 할 장소를 알았다면 이제 머물러야 할 공간을 알아야 합니다. 이 흐름을 그대로 유지한 채 안전과 회복의 방향으로 부드럽게 이동해 보겠습니다. 피해야 할 장소를 모두 살펴본 지금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무엇이 나를 지켜주고 무엇이 나를 회복시키는가? 균형은 항상 존재합니다. 혼란이 강해질수록 그 반대편에는 고요가 생깁니다. 폭풍이 지나가는 길 옆에는 언제나 잠잠한 물이 흐릅니다. 2026년은 위협의 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정렬의 해입니다. 당신의 감각이 올바른 공간을 만날 때 회복은 생각보다 빠르게 일어납니다. 첫 번째로 찾게 될 곳은 오래된 자연입니다. 사람의 손이 모든 것을 바꾸지 않은 공간, 세월을 견뎌온 숲 침묵 속에서도 리듬이 살아있는 산 파도의 반복으로 숨을 고르게 만드는 바다. 이곳에서 초승달의 안테나는 방어하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조율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연의 주기가 당신의 주기를 다시 맞춰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조용한 지혜의 장소입니다. 소란을 끌어들이지 않는 공간 말보다 침묵이 많은 곳.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이 질문을 내려놓고 자기 안을 바라보던 자리. 이곳의 에너지는 고양시키지 않습니다. 대신 안정시킵니다. 당신의 생각은 느려지고 감정은 제자리를 찾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곳은 진짜 창조가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성과를 증명하기 위한 창작이 아니라 기쁨에서 시작되는 표현,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함께 돌보고 함께 나누는 현장. 이런 공간에서는 비교가 사라집니다. 당신의 감각은 다시 흐름으로 돌아옵니다. 이 장소들은 피난처가 아닙니다. 숨기 위한 공간도 아닙니다. 여기는 충전소입니다. 당신이 다시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 힘을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지금 이 순간 어디가 떠오르나요? 생각만 해도 호흡이 깊어지는 장소. 그곳이 당신의 방향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 당신을 지켜줄 내면의 공간을 만드는 일.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보호를 완성하는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준비 단계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특정 장소에만 적용되는 보호가 아닙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누구와 함께 있든 언제든 작동하는 개인적인 공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복잡한 의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도구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감각과 의도면 충분합니다. 하루가 끝나기 전 또는 마음이 이유 없이 흔들릴 때 잠시 조용한 자리를 찾으세요. 불을 끄지 않아도 좋고 완벽히 집중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초승달이 있는 손을 눈앞으로 천천히 들어 올리세요. 그 선을 응시하듯 바라보되 집중하려 애쓰지 마세요. 이제 상상합니다. 그 선에서 은빛의 빛이 아주 부드럽게 번져 나오기 시작하는 장면을 눈부시지 않아도 됩니다. 차분하고 따뜻한 빛이면 충분합니다. 그 빛이 손을 감싸고 팔을 따라 올라오며 가슴과 어깨를 지나 몸 전체를 둘러싼다고 느껴보세요. 마치 얇지만 단단한 막이 당신을 감싸는 것처럼 외부의 소음은 걸러지고 필요한 감각만 통과하는 구조입니다. 이 빛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밀어내지도 않습니다. 단지 경계를 분명히 합니다. 이 상태에서 짧은 선언을 마음속으로 반복하세요. 나는 나의 에너지를 책임진다. 나의 빛은 나를 보호한다. 나는 안전하다. 소리는 작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도입니다. 이 연습을 반복하면 상상은 점점 반응으로 바뀝니다. 어디에 있든 이 보호는 빠르게 형성됩니다. 이것은 주문이 아닙니다. 기억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피해야 할 것을 알았고 머물 곳도 알았으며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도 갖추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보호가 왜 필요한지, 당신이 맡은 역할이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이어서 풀어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당신 안에서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졌다면 그것은 이미 준비가 시작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이 경고의 목적은 당신을 조심스럽게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숨어 있으라는 요청도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빛을 더 정확히 사용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소모를 멈추게 하기 위함입니다. 초승달의 감각을 지닌 영혼은 항상 역할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앞서 나서기보다 먼저 느끼고 먼저 정렬하며 다른 이들이 길을 인식할 수 있도록 공간을 밝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보호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감각이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 가지 행동만 남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참여가 아닙니다. 의식적인 선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선택을 분명히 하는 행위입니다. 댓글에 짧은 문장을 남겨보세요. 나의 빛은 나의 방패다. 이 문장은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이 방향을 선택했음을 스스로에게 각인시키는 표시입니다. 이 선언이 많아질수록 같은 감각을 지닌 이들은 서로를 인식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아도 고립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시작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2026년에 초승달의 영혼들이 수행하게 될 5가지 구체적인 역할 세상이 요구하는 조용하지만 중요한 임무를 차분히 풀어갈 것입니다. 지금은 이 흐름을 마음에 담고 당신의 감각을 존중하세요. 당신은 이미 길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혼자가 아닙니다.